안녕하세요, 50만입니다. 오늘은 3월 초에 있었던 작은 기적을 이야기해 볼게요. 2020년 코로나 여파 속에서 오프라인 거래처의 붕괴로 전 신상품 없이 성수기 장사를 시작하는 모험을 했고요.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생각한 목표 매출은 채웠어요. 하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 자질구레한 빚들을 생각 못하는 바람에 그 빚을 갚느라 생각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 못한 채 2021년을 맞이했고, 봄, 여름 비수기를 노동으로 때우면서 버틸지 융통할 수 있는 500만원의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. 솔직히 500만원의 돈으로 신상을 제작해봐야 신상 몇 가지 제작도 못하고 거래처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팔 자신도 없었어요. 어떻게 보면 저 500만원을 홀짝 한 번에 걸고 50% 확률의 베팅을 하는 게 더 확률적으로 나은 방법이었죠. 제조업은 보통 시즌이 시작되고 신상을 최소 5에서 10가지 사이를 한 번에 내야 거래처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어요. 한두 가지 내면 신상이 나온지도 몰라요. 자칫하면 그냥 재고로 남아버립니다. 확률적으로는 신상을 내는 것보다는 가게를 누나한테 맡기고 다시 밖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성수기까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주변 사람들은 일용직을 나가지 말고 장사 사업에 전념하라 하는데, 거래처는 완전히 와야 되고 가늘게 주문이 들어오는 온라인 거래처 몇 군데를 믿고 신상을 진행하기도 애매하고, 그들 매출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했어요. 가진 돈으로는 이번 한 달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당시에 노동밖에 없었어요. 돈이 없으면 선택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예전 영상에 올렸던 쿠팡 이체를 한 거예요. 인력사무소는 시기상 일이 없을 때고 쿠팡 야간에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게 음식 배달이었어요.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요. 하지만 배달 일 하루하고 배달 만렙인 친구한테 조언을 들으니까 배달 일을 하려면 결국엔 오토바이를 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. 난 오토바이를 못타고 설사 배운다 한들 숙련된 라이더가 아닌 상황에서 내가 배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 150에서 200만원 사이고요. 내 가게 비수기 동안만 배달 일을 할 건데 오토바이 사고 보험 들고 하면 이건 뭐 하나만한 일이었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험했어요. 배달하는 친구랑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동료가 사고 났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 영상에서도 수없이 말했듯 3년이라는 시간을 나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긴 했지만 아직 금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.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내 목표는 올해 성수기까지 자급자족으로 버티는 거였습니다. 약 7개월을 버텨야 합니다. 7개월 동안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해서 빚이 되면 성수기에 장사가 돼도 빚만 갚던가 아니면 빚이 더 쌓일 수도 있어서 2022년에 또 지금의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.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. 내 답답한 상황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봤지만 그들이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.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. 다시 일용직을 나가려고 한 날 답답한 마음에 일을 안 나가고 알고 지내던 유튜버 신 대표를 찾아갔어요.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인데 이 친구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바쁘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. 20대의 나이에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한다는 게 제조업자인 내 눈엔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. 신 대표한테 저녁을 얻어먹으면서 나름 혼나고 자극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. 집에 돌아오는 길을 바람도 쐴 겸 40분 거리를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때 다짐한 게 일용직을 나가지 말자, 어떻게든 내 사업장, 내 자리를 지키자 라고 마음먹고 돌아왔지만 사업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불안했어요. 봄이 다가오고 주변 경쟁업체는 신상이 걸리는 와중에 난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봄 시즌이 와도 기대할 게 없었죠. 그나마 생존하고 있던 거래처는 신상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나한테 다급히 연락이 오는데 난 보여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렇게 토요일이 오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상가에서 만나 1년 전에 친구가 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커피나 한잔 하자. 난 커피숍에서 그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제안을 했어요. 내가 일단 200만 원을 줄게. 그 돈으로 뭔가 만들어. 난 너가 일용직 나가는 게 싫어. 그냥 사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어. 그냥 앉자마자 내게 던진 말이었어요. 솔직히 감사합니다 하고 낼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제 고작 1년 남짓 알게 된 사이고 따로 연락하고 그렇게 각별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도 빚이 있고 코로나로 행사장에 나가지 못해서 영업을 못해서 매출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 있었어요. 동갑에 나와 가족 구성원도 똑같고 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. 이 친구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그리고 200만 원으로 물건을 만들어 봐야 나올 게 몇 없었고요. 내가 신상을 성공시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. 일단 자신감이 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. 어쩌면 이 친구는 200만 원을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. 난 이 친구한테 200만 원을 너한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
이 친구는 알고 있다고 쿨하게 말했어요. 난 결국 돈을 받았고 제품 원가를 제외한 수익은 엠빵 하자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추가로 가을 성수기가 다가오면 5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자금의 사용은 나를 믿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. 친구는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닌 공동 작업이라 말했지만 어차피 내가 손해볼 건 없었어요. 커피숍에서 헤어지자마자 바로 통장으로 200만 원 입금됐어요. 솔직히 돈이 들어오니까 숨통이 트였어요. 만감이 교차했지만 이제 돈을 받았으니 난 내 실력을 보여줘야죠. 어떻게 해서든 이 돈으로 만든 물건을 꼭 성공을 시켜서 이 친구한테 날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. 기분이 참 복잡 미묘했습니다. 자신도 어려운데 나한테 돈을 준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, 저 친구는 날 믿고 돈을 준 건지 아니면 내가 불쌍해 보여서 준 건지 궁금했어요. 그리고 43년 살면서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존재한테 인정받아본 첫 케이스입니다. 저 친구는 학벌도 좋아요.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죠. 예전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봤지만 당시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빌린 돈이고, 내가 모든 걸 잃고 개털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먼저 자기 돈을 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 개털인 사람한테 자기 돈을 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. 200만 원이지만 나한테 그 돈의 무게는 상당했어요.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불려서 이 친구한테 다시 몇 배로 되돌려주고 싶었어요. 그 친구한테 받은 200만 원으로 일단 밀려있던 공임을 다 결제해줬어요. 그래야 공장이 내 일을 해줍니다. 그리고 근 10년 만에 원자재 사러 다시 시장에 나갔어요. 나는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완성품을 받아 팔았기에 동대문 원자재 시장을 나올 일이 없었어요. 10년 만에 나오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딱 그때 그 느낌이 들었어요.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동대문 종합상가 상인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감동해서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. 왜들 이리 친절하고 잘 설명해 주는지 예전엔 안 이랬어요. 그리고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대우해 주네요. 정말 격세지감입니다. 시장을 나오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. 25살 동대문 시장을 휘젓고 다니던 그때 그 감성이 다시 느껴집니다. 솔직히 동대문 시장은 2003년이나 지금이나 DDP 빼곤 변한 게 없어요. 시장에 다녀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3년째 돈 못 받고 있는 누님 공장에 강제로 신상 작업을 맡기고 2주가 넘게 지나 신상을 받았습니다. 이 친구한테 받은 돈으로 만든 제품이에요. 여름 제품인데 3월 중순에 나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갖고 팔고 싶어서 일찍 작업을 했어요. 그런데 이 제품이 쌀쌀한 3월에 2주도 안 돼서 다 팔렸습니다. 이 제품 말고도 3가지 상품이 더 나왔는데 모든 제품이 나오자마자 1, 2주 만에 다 팔리고 물건이 없는 와중에 추가 주문이 누적돼서 쌓이고 있었어요. 보통 시즌에 8에서 12가지 신상이 나오면 그 중에 3, 4가지 제품만 매출이 나오고 나머진 재고가 됩니다. 10가지 신상품 중 히트 상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. 신상 4개가 다 잘 나간다는 것은 신상 10개 작업한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.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현금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상의 현물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신용이에요. 어떤 사업가는 현금만을 더 중요시해서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아 신용이 바닥인 사람이 있고요. 어떤 사업가는 줘야 할 돈을 주고 약속을 꼭 지키는 신용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. 저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는 나도 몰라요. 내가 조사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. 한 가지 확실한 건 망하고 나서 재기가 가능한 사람은 신용이 좋았던 사람이에요. 물론 망해서 돈이 없으면 신용도 없어지지만 신용 좋은 사람이 다시 돈이 생기면 신용도 생깁니다. 재밌는 건 내 신용은 내가 가진 현금을 몇 배 많아 보이게 해요.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내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켰어요. 결제가 늦으면 늦는다 미리 말해주고 약속한 날짜 안에 항상 결제를 해줬어요. 친구한테 받은 200만원과 내 돈 150만원 정도의 돈을 보태서 가진 돈의 3.5에서 4배 정도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. 계약금을 주면 일을 시작하고 원자재를 내어줍니다. 오랜 시간 거래를 했던 곳은 2달에서 6개월까지 결제를 기다려줘요. 난 지금도 중국 공장과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을 안 주고 물건을 받아 일주일에서 10일 뒤 결제를 해줍니다. 난 일주일 동안 받은 물건을 팔고 판 돈으로 다시 결제를 해주죠. 그래서 돈이 없어도 물건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. 이게 말은 쉽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. 그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 친구가 200만 원을 주는 바람에 주식과 코인을 팔지 않아도 되었어요. 큰돈 투자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안 팔고 버틸 수 있어서 주식과 코인 투기로 한 달간 약 40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. 투기했던 코인은 이더리움, 이오스, 보라, 에이다, 주식은 카카오였어요. 현 상황에서 100만 원은 내 사업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에요. 100만 원이면 내가 10일을 사무실에 앉아 신상을 개발할 시간이고, 반대로 100만 원이 없으면 밖에 나가 10일을 일해야 돼서 피로를 푸는 시간까지 더하면 10일 이상을 내 사업에서 멀어져 있어야 했죠.
카오스 이론이라고 아시나요? 나비의 작은 날갯짓으로 만들어진 바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 지구 반대편에 다다라선 태풍으로 변해 있을 거라는 이론이죠. 이 친구가 준 200만원의 날갯짓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걸 안겨줬어요. 신상을 2가지 더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. 주식 코인을 안 팔고 버티게 해줘서 일용직 일당 45일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고요. 신상으로 인해서 봄, 여름 비수기에 성수기에 준하는 매출이 나와서 덕분에 비수기 공백을 메울 수 있었어요. 봄 물건은 초가을까지 이어지니까 가을이 와도 신상품을 덜 준비해도 되는 여유와 그 자본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난 친구한테 받은 돈을 2배로 불려놨고요. 그 친구한테 내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. 물질적인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고 날 믿어주는 완전한 내 편을 한 사람 얻었어요. 200만원으로 448장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2차 제작 중인데 배로 늘어난 약 1000장 작업 중이고 448장에서 나온 이익금 중 39만 2천원은 이 친구한테 배당했습니다. 초기 투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예요. 돈 받은 지 한 달 3주 만에 현금 배당을 했어요. 이 친구한테 향후 배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의논을 하자고 했더니 200만원에서 나온 이익금을 나보고 다 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자기는 내가 일용직을 안 나가는 상황만으로도 보람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전생에 이 친구가 나한테 빚을 져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고마웠어요. 마음 씀씀이가. 5월 3일 배당금을 주면서 어린이날 가족들하고 외식이나 하라고 했어요. 이 친구도 내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좋아했고 배당금을 꽁돈 받은 것 마냥 좋아했습니다. 나 역시 이 친구한테 뭔가를 보여줘서 뿌듯했어요. 3년간 만나온 인맥들을 동원해서 드디어 뭔가 금전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도 2년간 투자만 하고 돈이 회수가 안 됐는데 현재 우리 모임 동료와 진행한 콜라보 상품이 터져서 최근 3,500개의 물건을 납품했어요. 다들 뭔가 혼자 하려고 할 땐 내가 가진 능력보다 세상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해서 일이 막혔는데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터놓고 솔직해지니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. 현재 경쟁 업체들은 마케팅이 사진과 텍스트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동영상 홍보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영상이 몇 달 전 과거의 영상인 이유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고 결과값을 얻기까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오늘 새로운 일을 하고 내일 그만둘 수도 있어서 섣불리 오늘 새로운 일을 했던 걸 영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. 새로운 도전을 하고 결과가 좋던 나쁘던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생각입니다. 올해 들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친구한테 받았던 200만원의 돈, 코인 주식으로 번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순수하게 인정을 받았고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. 이게 올해 초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에요.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히 계세요.